자, 이양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말고사 끝났고요. 우리 이제 정규분포부터 학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88쪽에 보면 정규분포 나와 있고요. 여러분 교과서 88쪽에 이제 정규분포가 있는데 정규분포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직전까지 시험에서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사실은 이 통계 부분을 시작할 때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 확률 변수 중에는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가 있다고 얘기했었고요. 그 중에서 이산 확률 변수가 이번 시험 범위에 나와 있었던 거고, 요 놈이 대표적인 함수가 분포가 이항분포라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울 이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포가 정규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기 전에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부분을 먼저 배우고, 이 각각의 변수일 때의 함수가 달랐잖아요. 확률 질량 함수였고,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울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애를 배울 겁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하면, 지금 책에는 몇 페이지에 걸쳐서 소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주 짧게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책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확률 밀도 함수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걸 설명하기 위해서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이라는 걸 가져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빨리 넘어간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 열기라는 거에 보면 우리가 보시면 우리 식사 시간이라고 나와 있는 이게 사실은 계급입니다. 계급.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했을 때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를 보고 이제 각각의 데이터를 기록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범위를 줘서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몇 개냐, 15개네. 요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몇 개냐, 25개네. 이런 식으로 개수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데이터와 가장 큰 데이터를 보고 이 계급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여러분 중학교 때 이미 한번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도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 상대도수라는 것은 전체 개수를 도수로 나눈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으로 치면 확률하고 똑같은 겁니다. 확률하고. 전체 100개 있는데 그 중에서 15개다. 그럼 확률이 얼마냐? 100분의 15. 그죠? 확률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계급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밑변의 크기를 만들고요. 지금 밑변이 전부 다 계급의 크기에 따라서 5가 된다. 그렇죠? 이 상황에서 이 상대도수에 해당하는 값만큼 맞춰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이 틀에 맞춰서. 무슨 말이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기는 또 한 단계 더 했네요. 그죠? 상대도수를 찍는 게 아니라 거기다 또 계급의 크기를 나눴습니다. 5를 나눴습니다. 왜냐면 이게 넓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밑변을 나눠서 우리가 넓이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어쨌든 이 계급의 크기인 5를 상대도수에 또 나눠준 겁니다. 그죠? 5로 나눠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값을 찾아보면 이게 0.25, 0.1, 0.05, 근데 또 5로 나눴기 때문에 0.03, 0.02, 0.01 해서 이거를 다 더한 이 값은 일단 0.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때 보시는 바와 같이 식사 시간이 5분에서 10분 미만인 확률, 상대도수 확률 있죠, 그렇죠? 요 놈과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비교해 보란 말입니다.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 그죠?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보세요. 그 계급의 크기를 고려했기 때문에 계급 크기를 나눈 값을 여기 찍었기 때문에 계급의 크기를 다시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0.03에다가 5를 밑변이 오고 이게 0.03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곱해주면
0.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넓이를 상대도수가 되게끔 만든 겁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뭐가 되게? 상대도수가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넓이를 구하면 0.25가 될 것이고, 그 다음 것도 여러분 0.3에 0.06에 찍는 거죠. 0.06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 다음 게, 그 다음에 0.03 여러분도 해보셔야 됩니다. 0.02, 0.01 그리고 맨 마지막엔 중간에 찍죠. 그러면 여러분 이 중간에 전부들을 이렇게 다 찍어서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을 여러분이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대고 예쁘게 그리면 좋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두 번째,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렇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잘랐을 때 이 바깥 부분하고 여기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부분하고 넓이가 똑같고, 요 새롭게 안쪽으로 들어온 것과 바깥 부분이 또 똑같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분과 바깥 부분 똑같고, 거꾸로 요 바깥 부분과 요 안쪽이 똑같고, 바깥 부분 안쪽 똑같고, 바깥 부분 안쪽, 바깥 부분 안쪽에서 밖으로 도수분포 다각형에 의해서 잘려나가는 이 동그라미 친 이 아이들이 새롭게 경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넓이랑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각각의 직사각형들의 넓이는 상대도수랑 같다고 했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잘려나간 부분하고 새로 만들어진 부분의 넓이가 똑같으니까 지금 이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는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랑 똑같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직사각형 넓이들의 합은 상대도수의 합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되겠다? 1이 된다 이 말입니다. 1. 즉 이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하는 이 검은색으로 색칠한 이 검은색 도형 있죠. 그렇죠? 이것과 이 X축에 의해서 둘러싸인 이 전체 넓이가 지금 항상 1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1이 되게.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밑에 보면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활동에 대한 이야기 설명이 나와 있고요. 우리 방금 전에 그랬던 그 그림을 한 번 더 이렇게 그려놨죠. 그렇죠? 네. 그래서 왜 이게 상대도수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드린 겁니다. 일부러 이 왼쪽에 이 값을 상대도수로 하지 않고 상대도수의 계급의 크기를 나눈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그 계급의 크기를 곱하게 되어 있거든요. 밑변의 크기가 계급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걸 나눈 값을 높이를 줬기 때문에 밑변을 곱하면 한마디로 다시 상대도수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두 개를 곱하면.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 상대도수, 사각형의 넓이 상대도수, 상대도수의 총합은 항상 1. 확률의 총합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두 번째 모양처럼 원래라면 계급의 크기가 5였는데 지금 잘 보면 5에서 10 사이를 또 3등분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한 개의 계급의 크기는 3분의 5가 되겠죠. 5를 또 잘랐으니까. 그쵸? 그런 식으로 계속 계급을 자르다 보면 이 도수분포 다각형이 위에는 이렇게 거칠었는데 점점 더 잔잔한 느낌이 됩니다. 더 짧게 하면 더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곡선 모양으로 바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바뀌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곡선과 밑변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가 1을 갖고 그죠? 1을 갖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속적인 시간에 대한 변수를 x축에 놓고 일부러 계급을 이용을 해서 계급의 크기를 이용해서 상대도수를 계급으로 나눈 이 값을 세로축에 놓으면 직사각형의 넓이들이 전부 다 상대도수가 되기 때문에 계급이 아무리 잔잔해져도 모든 이 안쪽의 넓이,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는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과 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넓이가 1이 되는 이런 함수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확률이라는 것을 구할 건데, 이런 상황을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에 의한 그 확률이라고 하고, 이때 주어진 이 함수를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확률 밀도 함수의 우리의 성질을 알아보면
성질을 알아보면 한번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네,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을 알아보면 네, 90쪽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모든 이 확률이라는 값 자체가 음수는 없기 때문에 함수값 자체가 항상 양수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 그래프가 항상 x축보다 위쪽에 그려지겠죠, 그래프가. 그 다음에 주어진 전체 범위, 어떤 값으로부터 정의역 전체의 값에 의해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는 항상 1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확률의 총합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 분포표라는 거 그랬을 때도 여기 나오는 확률들 다 더했을 때 결론적으로 개에서 1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렇죠? 확률 연속 확률 변수와 이산 확률 변수의 공통점은 총합이 항상 1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알파와 베타 총 범위 안에 있는 어떤 AB에 대해서 그것보다 크고 그것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대한 확률은 자, 앞에서 우리가 이산적인 상황일 때는 끊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값에 대한 걸 구한다 했죠. 이렇게. 물론 이거를 죄송합니다. 이렇게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준 것을 이산적인 상황에서는 연속적인 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수값이 이 사이에 있는 정수값 또는 확률 변수로 주어진 값이 있다면 그 값들에 해당하는 각각의 순간순간마다의 확률을 다 더했었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 A 플러스 1, A 플러스 2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아니라 이 A, B 사이에 있는 전체적인 연속적인 모든 것에 대한 확률을 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적분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이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우리는 정적분이라고 하는데 정적분 값인데요.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곡선이 되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 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정적분이라는 개념은 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 교육과정 안에서는 직선의 개념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관련된 1번 문제를 예제 1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제 1번을 지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풀이가 다 나와 있으니까 좀 그렇다, 그죠? 자, 봅시다. 이동이 됐구나. 이렇게 좀 가리고 할게요. 자, 봅시다. 자, AX라는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렇게 Y 꼴 AX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근데 정의역은 0부터 2까지다, 그죠? 정의역이. 그때 우리가 이놈이 확률 밀도 함수래요. 이거 자체가. 그럼 확률 밀도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첫 번째 성질인 모든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만족하고 있거든요. 증명했을 필요 없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x값이 2일 때 요놈의 좌표를 구해보면 2,2a가 되죠. 그쵸? 그 말은 이 높이가 2a가 된단 말이고 밑변이 2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직선이니까 여러분이 구할 수 있잖아요.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2a가 나오죠. 근데 이 넓이가 지금 뭐가 돼야 된다고? 1이 돼야 된다고 했죠. 맞죠?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a 값이 2분의 1이 되면 되겠고요. 벌써 하나 구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두 번째 요구하는 게 0부터 1 사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 말은 여기서 요 부분의 넓이가 0부터 1까지의 확률이 되는 거죠. 맞죠? x 값이 0부터 1 사이일 때에 그 사이에 해당하는 넓이가 이게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알겠지만 1 하면 사실 1,a인데 a가 뭐라고 구해졌으니까 2분의 1로 구해졌으니까 1,2분의 1 되겠죠. 즉 높이가 2분의 1인 상황입니다. 밑변은 1이고 그래서 이놈의 확률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4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요. 문제 1번을 비슷한 상황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일단 기본적인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여러분한테는 곡선으로 절대 주어지질 않습니다. 직선 형태로 주어지고요. 조금 복잡하면 사다리꼴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이 나오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가장 중요한 거 넓이의 총합이 1이다. 그 다음에 주어진 확률은 그 정의역 사이의 넓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라도 좀 개괄을 하고 일단은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 분포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연속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그 함수기 때문에 그 분포기 때문에 정규 분포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도 앞에서 얘기했던 그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곡선이고 여러분들이 배우기에는 너무 어려운 함수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고 그 이후에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음을 여러분 같이 배우게 될 겁니다. 이게 정규 분포의 기본적인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남학생의 키를 확률 변수로 줬고요. 이 그래프는 자, 이 x축의 수직인 이 직선, 정확하게 말하면 x 이꼴 175라는 이 직선에 의해서 좌우가 대칭인 모양이죠. 그렇죠? 예, 이게 대칭 방정식이 되겠고요. 175에서 180 미만 학생의 비율과 키가 180에서 185 미만의 비율의 차이를 구해라 하면 이 넓이 차이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이 넓이와 이 넓이 눈으로 봐도 어디가 더 넓죠? 이쪽이 훨씬 더 넓죠. 그렇죠? 예. 그래서 180cm 175cm에서 180 이쪽이 훨씬 더 비율이 크다. 그래서 뭐 그냥 단순히 정규분포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건데 정규분포라는 것은 여러분 책에 이쪽 편에 보시면 예, 몇 가지를 보고 넘어가죠. 예, 독일 가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되게 오래 살았습니다. 이 가우스라는 이 사람이 그 소행성 세레스의 이론 궤도와 실제 궤도 사이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연구를 했대요. 와, 대단한 사람이다, 그죠? 그 과정에서 정규분포라는 걸 발견했다라고 하고요.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규분포인데 영어로 하면 normal distribution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normal이라는 말 생각해보세요. normal이라는 말 뭐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보통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 하다가 오늘 패션 어때? 그러면 뭐 쏘쏘하다, 뭐 노멀하다 이런 말 하거든요. 일반적이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이다. 여러분 알고 있는 엄청난 거나 이런 거는 스페셜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특별하다고 하잖아요. 특별한 맞죠?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 노멀한 얘를 우리는 배우는 걸까? 그죠? 특별 분포가 아니고 노멀 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를 배우는 걸까? 쉽게 얘기하면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일반적인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물이 궁금해서 다 큰 식물의 입장의 길이를 조사했다든지, 그죠? 어떤 동물의 어른 동물이죠. 어른 동물의 몸무게를 조사했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자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에서 나타나는 걸 조사하면 항상 이 분포를 따른다는 겁니다. 평균이 가장 많고 작은 것과 큰 것이 거의 대칭을 이루는 분포.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규 분포라고 하고, 이런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하고, normal distribution의 n을 따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본적으로 m이라는 것은 평균이라는 거 배웠죠. 네, 기대값. 그 다음에 얘는 표준 편차의 제곱이니까 분산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n 무엇, 콤마, 무엇의 제곱 이렇게 쓰면 요 놈이 평균을 갖고 요 놈을 표준 편차로 갖는, 요렇게 생각하면 분산으로 갖는, 이거는 정규 분포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고, 이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봐도 잘 모르겠다, 그죠? 함수가 생긴 것 자체가 어렵죠. 자, 루트 2파이가 나오고요. 이 파이는 여러분 알고 있는 3.14 하는 그 파이입니다. 그 파이.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곱하고 분의 1. 그 다음에 무엇을 곱하는데 이상한 게 있죠, 맞죠? 2. 2라는 수도 파이 말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는데 무리수인데요, 무리수. 미적분 시간에 이 값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아낼 겁니다. 어쨌든 2.718281 하는 수입니다. 이 수의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을 갖는 함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함수가 다 있노? 나중에 배워지면 이게 일종의 지수함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수함수에 해당하는 건데, 이 함수를 여러분들이 뭐 또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냥 기본적으로는 정규분포는 이 안에 넓이가 1,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느슨한 종 모양의 곡선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normal distribution의 약자 n을 따와서 n, m, 시그마 제곱으로 쓴다. 이 정도만 정규분포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정규분포를 한번 알아보면 이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이 함수 있죠, 맞죠? 이 함수 값에다가 평균을 바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니까 이 평균은 그냥 이 종 모양의 곡선의 중심 위치를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이 0일 때는 이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평균이 2일 때는 2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 4일 때는 4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 즉 평균이 달라졌을 때 이 함수는 어떻게 된다? 이 함수는 평행이동을 하게 됩니다. 평행이동을. 그래프 모양은 똑같은데 x축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죠. 그렇죠? 평균이 달라짐에 따라 평행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모양은 변하지 않는데 위치만 이동된다. 위치만 이동된다. 그죠? 그러면 평균을 가만히 놔두고 이 표준 편차 시그마를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그마라는 것은 이름은 표준 편차지만 삼포도라는 녀석 중에 하나라고 했단 말이죠. 삼포도라는 게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는,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기 때문에 이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데이터들의 간격이 넓어집니다.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데이터 사이의 간격이 좁아집니다. 데이터 간격이 좁아진다는 말은 모여있다. 데이터가 멀어진다는 말은 떨어져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3분의 2일 때는 이런 쪼삐탄 모양이 됩니다. 쪼삐탄 모양. 즉 데이터들이 평균에 이렇게 모여있단 말이죠. 그런데 1이 되면 데이터가 조금 더 분산이 되고요. 그죠? 2가 되면 더 분산은 더 데이터들이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표준 편차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그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의 모양이 더 이렇게 편편해집니다. 시그마가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래프 모양이 뾰족해진다. 됐죠? 즉 높낮이가 바뀌고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이거에 관련된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일단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이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정규분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밀도함수를 정리를 해보자. 일단은 정규분포는 n, m,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는데 이 그래프는 x m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다. 좌우 대칭이다. 종 모양인 곡선이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점근선이 됩니다. 점근선. 점근선은 점점 가까워진다고 했죠, 맞죠? 점점 가까워진다. 근데 만나지는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이걸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하죠, 맞죠? 점점 가까워지면서 만나지 않는 거. 그렇게 해서 점근선을 갖고 이 전체 넓이는 1이다. 그 다음에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m은 평균이고요. 시그마는 표준 편차를 의미한다. 그래서 두 값이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시그마가 일정하면 그래프 모양이 그대로 모양이 변하지 않고 m의 값이 바뀌니까 대칭축의 위치가 달라진다. 평행이동을 한다. 평균이 일정하면 위치는 고정이 되는데 시그마 값에 따라서 곡선의 높낮이가 달라진다.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그마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위로 뾰족한 모양이 되고 시그마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느슨한 모양이 된다. 됐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 방금 전에 했던 걸 가지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A, B, C 세 개의 분포를 보면 평균이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근데 요거보다 더 크죠? 그래서 MA가 제일 작고 MB와 MC는 같은 상황이다. 맞죠? 위치가 똑같으니까. 네. 두 번째 시그마를 알아보자. 시그마를 보니까 이 AB 모양의 그래프가 똑같죠? 두 개의 그래프가 똑같습니다. 즉 시그마 A와 시그마 B가 같은 상황이고요. C의 그래프가 좀 더 찌그러져 있죠. 그렇죠?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다고? 얘가 더 크다고. 시그마가 작으면 작을수록 뾰족하고 시그마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납작해집니다. 됐죠? 네. 그래서 문제 2번은 그냥 우리가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93쪽부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